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10번째, 하늘에서도 3번이나 물어본 성산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단종보기를 위해 애쓰던 사육신의 대표. 첫 번째, 한글 창제에 힘쓰다. 성산문은 조선 제1의 충신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1418년 충청도 흥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종1품에 해당하는 판중추부사였고 아버지 역시 정2품에 해당하는 도총관 출신으로 꽤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산문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나았느냐, 나았느냐, 나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산문, 즉 3번 물었다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영웅탄생의 설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자란 그는 1435년 세종 17년 18살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을 했고 3년 뒤인 21살에는 식년 문과에 급제하면서 집현전 학자가 됩니다.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몰두했던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수찬을 거쳐서 나중에는 직집현전으로 관직이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성산문은 정인지, 신숙주, 최항, 박팽령, 이계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용제총화에는 세종이 언문청, 즉 정음청을 설치하고 신숙주와 성산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을 제정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성산문이 훈민정음 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성산문은 1445년 세종 27년에 신숙주와 함께 운서에 관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 여러 차례 요동에 다녀오는데 당시 요동에는 의문 이론에 정통했던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이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산문 등은 바로 황찬을 찾아가 의문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또한 성산문은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 이계, 이현로 등과 함께 훈민정음에 대한 해석과 법례를 작성하는 일에도 참여를 했고요. 1447년 세종 29년에는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정리한 정운의 편찬 사업에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그는 1447년에 시행된 문과 증시에서 을과 1인 장원으로 급제를 하면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죠. 그가 직편전으로 있던 1450년 1월 신숙주와 함께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인 예겸과 사마순 등과 왕래하면서 이들과 운서에 관한 토론을 나누기도 했는데 예겸과 사마수는 모두 학자 출신의 관료였으므로 세종이 성산문 등을 이들에게 보내서 운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만큼 세종은 그의 학문적인 능력을 신임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단종의 보기를 위해 목숨을 걸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마저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그를 보필했지만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그가 집현전 신하들에게 정난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자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 외에도 성산문은 집현전 부제학을 거쳐서 예조참의, 예방승지의 자리에 올라서 단종을 보필했죠. 그러나 결국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때 양위식을 담당했던 성산문은 옥새를 끌어안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를 비롯해 단종과 문종의 처가 식구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은 단종의 보기를 꿈꾸고 있었고 이 중심에 성산문과 박팽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사는 그들과 함께 거사를 도모하던 김질의 배신으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끝이 나고 말았죠.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7번째 김질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육신 중 한 사람인 남효요원이 쓴 육신전에서는 성산문을 지극한 충신으로 묘사하고 있죠. 수양대군 앞에 끌려온 후에도 성산문은 당당했고 자신의 녹봉을 받은 신하가 어찌하여 자신을 배신하려 하느냐라는 수양대군의 물음에 그는 수양대군에게 받은 녹봉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했기 때문에 자신은 수양대군의 신하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그에게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불의한 인물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이 부분은 박팽령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9번째 편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당시 성산문은 수양대군 곁에 있던 신숙주를 향해서도 옛날에 너와 함께 지편전에 있을 때 영릉께서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면서 세월이 흐른 뒤에 너희들이 이 아이를 잘 생각하라는 당부가 아직 귓전에 남았는데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신숙주와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벗이었지만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섬으로써 신의를 버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성산문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수양대군의 불의함을 성토했고 함께 추조를 당하던 강희안을 풀어주도록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죽으러 갈 때 성산문은 좌우에 있던 옛 동료들에게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이 성산문은 돌아가 옛 임금을 지하에서 뵙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린 딸마저 자신이 끌려가는 수레를 뒤따라오며 울자 성산문은 사내 자식은 다 죽을 것이고 너는 딸이니까 살 것이다 라며 달랬다고 하죠. 결국 성산문은 그의 아버지 성승과 함께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의 아들 오형제와 아우 셋 등의 남자는 젖먹이까지 살해되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처와 딸은 운성부원군 박종우의 노비가 되었으며 가사는 몰수당했습니다. 성산문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한 편의 절이가를 남겼다고 하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야이시오.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세 번째, 조선왕조실록에 남은 의혹.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김질의 밀고로 인해 가장 먼저 잡혀온 인물이 성산문이었고 성산문이 다른 모든 공모자들의 이름을 불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같이 공모한 자를 물었으나 성산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나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임이 친히 묻는 것이니 네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죄의 경중도 역시 나에게 달려있다 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를 범하였으나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일의 기록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단종 역시 이 모의에 함께 했음을 실토한 인물 역시 성산문이라고 하죠. 좌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성산문 등에게 묻기를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산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권자신이 그 어미에게 고하여 상왕에게 알렸고 뒤에 권자신, 윤영손 등이 여러 번 약속을 올리고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도 권자신이 먼저 창덕궁에 나아가 상왕께서 대도자를 내려주셨다 하였다.
구치관이 또 권자신에게 물으니 권자신의 대답도 성산문과 같았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7일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은 성산문이 단종 복위의 주도적인 위치였지만 잡히자마자 동지들을 배신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 역시 성산문은 사육신으로 불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결국 공모자들의 이름은 김질과 정찬손 등을 통해서 이미 파악이 끝난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세조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굳이 공모자들의 이름이나 단종과의 연관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변절자 내지 배신자로 치부하는 것은 별로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배신자였다면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이 그를 두둔하는 글을 썼을 리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사육신과 동일하게 가문이 멸문당하고 본인도 사지가 찢겨 죽는 거열형에 처해지진 않았겠죠. 그가 배신자였다면 세조라면 오히려 그를 살려두고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성산문은 세종 때에 발탁이 되어서 문신으로서의 위상도 뛰어났고 조정의 대소사를 처리할 정도로 능력도 훌륭했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수양대군의 편을 들지 않더라도 침묵만 했으면 그는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겠지만 결국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를 조선 충신의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